네, 오늘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12가지 12시제라고 하는데 모든 언어가 동사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어제, 오늘, 지금 이런 표현 부사와 동사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시간 표현 부사와 동사 시제가 매칭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어제라는 시간 부사가 쓰였는데 할 것이다라는 미래에 이렇게 동사랑은 어울리지 않죠. 만약에 내일인데 했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내일 나는 야구장에 갔다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간 표현 부사와 동사의 시간 동사로 나타내는 시간 시제라는 그 시간 표현이 매칭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 전제로 염두에 두고서 시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제를 한번 볼게요. 현재 시제를 우리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이게 현재 시간이고요. 우측으로 가면 미래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X표를 이렇게 여러 개를 칩니다. 이 말은 항상성, 그러니까 늘상, 항상적이고 규칙적이며 진리적이며 사실적인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나 일반적인 사실들, 다른 지구를 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A housefly가 lives and lives 14 days, 최소한 14일 삽니다. 파리가. 1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면 이번 연도에도 내년 연도에도 이 파리의 습성이겠죠.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현재형을 이렇게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는 a glass of water in the morning. 아침에 한 잔의 물을 마셔요. 저는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예를 들면 습관적인 겁니다. 아니면 3일 기준이라면 3일 전에도 아니면 다음 3일 후에도. 그 다음에 I usually leave for school in the morning with my brother. 브러더와 함께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가요. 어제도 오늘도 아마도 내일도. 그 다음 빈도수인데요. My brother goes swimming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 수영으로 간대요. 이 앞주에도 3번 갔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아마 3번 갈 겁니다. 현재형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I brush and floss my teeth every night. 나는 이빨 손질을 한다 이 말인데요. 매일 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알겠죠? 이빨도 닦고 치실질도 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표시 등에 의해 확정된 미래일. 자, 현재형으로도 우리는 미래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스케줄 상에서 혹은 시간표 상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말할 때 가능합니다. 시간표는 예를 들어서 기차역이나 이렇게 공항이나 콘서트장이나 극장이나 아니면 수업이나 등등 이렇게 시간표상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현재형으로 미래 표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The flight to London departs at 9:30. 지금이 7시라면 9시 반은 다가올 시간 미래입니다. 근데 will을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미래 표현을 의미하는 will depart를 써도 괜찮지만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시간표는 도착 시간, 출발 시간이 이렇게 스케줄상, 시간표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The meeting starts in an hour. 1시간 지나서 미팅이 시작할 겁니다. 이것도 스케줄상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will start를 써도 됩니다만 이렇게 시간표나 스케줄 시간표상에 등장한 거는 현재형으로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시간 조건 부사들에서는 미래 표현을 현재 시제로 한다.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일단은 부사들의 개념은 뭐냐면 일단은 동사가 있는 어떤 문장 속에 어떤 동사가 들어갈 때는 접속사라는 것을 쓰고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접속사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의미가 없다라면 무의미하다라면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가능해요. 알겠죠? 이 문장이 원래 있던 문장을 주절이라고 그러는데 주절에 아예 속해서 사용될 때 이 문장 우리는 종속절이라 그래요. 주절에 아예 속하게 될 때 이 문장이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처럼 쓰이거나 주목보 역할을 한다 뜻이죠. 그럼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그러고요.
형용사처럼 쓰이면 우리는 그거를 형용사절이라 그래요. 특히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놓고서 문장이 뒤쪽에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경우다 보시면 되고, 명사절은 문장의 통째로 주목보 역할을 한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이제 주목보 역할도 아니고 안명사를 꾸민 경우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시간이나 조건이나 이유나 양보 부사절,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부사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 부사절이라고 하면은 after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before 이런 것들. 또는 뭐 until 뭐뭐 할 때까지 뭐 굉장히 많죠. when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할 때, 뭐 while 뭐뭐 동안. 접속사가 시간적 의미를 주는 경우에 그거를 우리는 시간 부사절이라 하고, 조건 부사절은 접속사가 조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에 if 뭐뭐 하면, 그 다음에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의미 적으세요 모르면, in case 뭐뭐 할 경우에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건 부사절을 합니다. 물론 once도 있어요. once 일단 뭐뭐 하면, 뭐 even if도 가능해요. even if 설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접속사들 조건부사절에서 동사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 동사가 미래편을 하고자 할 때 현재형을 쓴다라는 겁니다. 현재형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왼절 나와서 지금 여기가 뭐뭐 할 때 의미를 주고 있는 시간부사절로 쓰였나 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편지를 포스트카드를 보낼 건데 내가 뉴욕에 도착할 때, 아직 도착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건데 위를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위를 쓰지 않고 그냥 현재형으로 미래편을 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부사절에서 I'll wait for you until you finish. 네가 끝마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여기도 시간부사절입니다.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미래에 끝마칠 건데 마찬가지로 will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나는 너에게 햄버거를 대접해 줄게 이런 말이죠. I'll treat you to hamburger. 마찬가지로 뭐뭐 하면 조건부사절이거든요. if절에 뭐뭐 하면일 때 will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과 조건부사절 일단 기본 개념을 알아셔야 되겠고 접속사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건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사가 미래편할 때 현재형을 일반적으로 쓴다라는 거죠. 자, 종속절에 대한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이해를 해볼게요. 생각합니다. 동사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주 동사입니다. 대시 접속사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문장은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궁금하다. 그 다음에 이주 동사이고요. 접속사가 where가 쓰여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궁금하다. 무엇을 궁금해하니? 그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이 바로 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I know the man. know 동사, has 동사, who 접속사로 쓰였고요. 안명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에 모자를 가지고 있는 그 남자를 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형용사절의 접속사들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는데 모두 뜻 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who를 누구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형용사절입니다. 안명사를 설명하면. 그리고 after she wakes up 이 경우가 이제 시간 부사절이 되겠죠. 그녀가 일어난 후에 그녀는 항상 이빨을 닦는다. 시간 부사절은 주절 앞에 들어갈 때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거나 혹은 주절 뒤쪽에 들어갈 때는 콤마 없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사절의 자리는 주절 앞쪽이나 뒤쪽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쪽에 들어가면 주절이 시작할 때 콤마를 찍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부사절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주의할 접속사가 뭐냐면 시간 부사절에서 when이라는 접속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when이라는 것이 뭐뭐 할 때 의미로 이렇게 시간 부사절로 쓸 수 있지만 when이라는 것이 명사절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welcome 동사이고요. doesn't 동사인데 when이 접속사 쓰여가지고 여기서 이 문장이 통째로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명사절인 겁니다. 이럴 때는 when은 언제라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명사절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래표현할 때 will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를 접속사 when은 will을 쓸 수 있지만 여기 접속사 when은 will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시간부사절이고 얘는 명사절입니다. 알겠죠? 시간과 조건부사절에서 미래편을 현재 시제로 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는 모른다 동사 하나 그 다음에 welcome 동사인데 if가 접속사입니다. 여기에 if는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if는 인지 아닌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돼서 목적어나 이런 자리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if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표현할 때 will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if랑은 다릅니다. 여기 if는 will come 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will come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표현을 현재 시제로 미래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특히 when절과 if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if절은 명사절로도 쓸 수 있고요. when절은 부사절 제외하고서 이렇게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절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en하고 if는 특히 접속사의 쓰임을 조심해서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서요. 과거 시제의 그림을 볼게요. 과거 시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과거의 비교적 특정 시점에 무슨 일을 했을 경우에 과거 시제를 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놀았다 이 말이죠. 축구를 했다. 어렸을 때 했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Greg는 his grandmother를 어저께 방문했다. 어저께 방문했다. 과거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밑에 뭐뭐 ago나 yesterday나 last year, last month, 뭐 지난 무슨 표현이나 in 다음에 과거 연도나 when I was young 이런 표현은 우리가 과거의 비교적 특정 시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표현과는 우리가 과거형이라는 시제와 굉장히 매칭이 잘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주도에 5년 전에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ago. 그러나 나는 서울에 지금 산다. 한국의 축구팀은 made it to the semi-final. 준결승에 올라갔다 이 말이죠. 2002년 월드컵에 이것도 과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 비교적 가격 특정 시점과는 과거형이 매칭이 잘 이루어진다. 이걸 좀 기억을 잘 하시고요. 참고로 선생님이 ago랑 before를 좀 구별해주면 뭐뭐 ago라는 표현은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된 과거 시점을 말을 하고요. before라는 개념은 이렇게 혼자 쓰이기도 합니다. 전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before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접속사 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일단 뭐 before 이렇게 나오면 before라는 개념은 현재, 우측으로 미래입니다. 현재 기준보다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 전을 말하거나 혹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 전을 말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막연히 그냥 before만 쓰인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이에서의 시간 범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미래에서 그 전 어떤 시간 범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서 더 먼 과거의 시간 범위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죠? 어고하고 비포 차이점, 삐리리 어고 삐리리 차이점 좀 인식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은 당연히 언제 이렇게 시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과거형이 선호되겠다라는 거. 역사적 사실은 그렇다. 몇 월 며칠 과거에 2008년 몇 월 4월 8일 과거 시점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은 과거형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게 된다. 자,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 습관 및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과거 습관이나 상태에 대한 표현 한번 기억을 하시는데 used to be 이 표현이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 이런 표현이나 혹은 과거의 상태 습관이나 상태 뭐뭐였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알겠죠? 이런 경우에 조동사 would를 쓰기도 합니다. would가 미래 과거형인데요. 얘가 습관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곤 했다. 같은 말로 would를 써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큰 나무가 집 앞에 있었다. 이렇게 되었고 과거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나오면 항상 같이 공부하는 표현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좀 기억하시는데 being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게 투부정사 부사 기능으로 동사를 설명하는 뭐뭐 하기 위해란 뜻이고요. 위해 사용되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ing used to 나와서 to가 전치사여가지고 뒤에 동명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used to be하고 이 표현을 조금 애워서 구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시제는 X표가 여러 개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나 일반적 사실, 습관이나 행동, 빈도수나 또는 이런 경우에 현재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현재의 미래편이 가능하다. 스케줄이나 시간표상에서 혹은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형으로 미래편을 한다라는 거. 특히 if절이 명사절일 때, when이 명사절일 때는 위를 쓴다고 했으니까 구별을 잘 하시라고 했습니다. 조건부사절의 if와 명사절 if, 시간부사절의 when과 명사절 when. 알겠죠? 시간과 조건부사절에서 미래편할 때 현재 시작한다. 그래서 arrive는 도착할 거지만 will arrive라고 나타나지 않고 있고 arrive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finish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벌일 일이지만 until이 시간분사 되니까 현재형으로 나타내고 있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는 것도 앞으로 올 거지만 조건부사 되니까 will come 하지 않고 come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과거 특정 시점에 벌어진 일로서 과거의 비교적 특정 시점들, 이것들이 특정 시점을 의미하면 과거 시제와 굉장히 매칭이 잘 된다 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역사적 사실은 당연히 과거의 특정 시점이 벌어진 일이니까 과거형하고 매칭이 또한 잘 된다라고 그랬고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표현, used 동사 원형 꼭 기억하시고, would랑 습관적인 표현일 땐 동일하고,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be used ing 꼴 뭐뭐 익숙해지다, 같이 좀 구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부사절의 여러 가지 의미들, in case 뭐뭐 할 경우에, even if 설사 뭐 하더라도, unless, once 의미 파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들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